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10월 13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15일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일이면 내일 모레부터네요. 만 가구가 이제 사전청약을 2차 지금 사전청약을 하는데 1차 때보다는 조금 그런 열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3기 신도시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사전청약 15일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오는 15일 수도권 11개 지구 12,000여 가구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개되고요.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년에서 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이미 한번 1차로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은 그 1차 지구 이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랑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1월에 나오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사전청약은 보니까 1차 때보다 2배에서 뭐 2.3배 정도 달하는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을 비롯해서 2기 신도시인 파주운정 그다음에 인천 검단까지도 지금 사전청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가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서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최대 1년간 일반 청약을 금지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기사인데 이 생각보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잘 몰라서 이런 이제 청약 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몰라가지고 이제 정말 몰라서 알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몰라서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안타까운 거는 저에게 어제 또 어떤 분이 이제 청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청약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청약 통장 활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제 방송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좀 참고하시라고 청약 통장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민영주택을 할 수 있는 통장 그다음에 공영주택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상반기 공공택지라든지 하반기 공공택지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3080도 되어 있는데 지금 2022년 민영주택에 대해서 사전청약 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시행되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거는 이제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기사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2차 사전청약이 10,000가구가 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구분 없이 모든 주택 물량에 대해 일정 기간 청약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청약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전화 상담도 원활하게 좀 되지 않다 보니까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청약 관련해서는 따로 3기 신도시에서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런 영상을 어떻게 하게 되면 부적격이 된다라는 것들을 그냥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방송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20, 30대들은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한 40대, 50대 또 길게 좀 60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약 참여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각종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빨리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부적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대비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일단은 보니까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전청약의 시행 요건과 신청 자격, 사전청약 당첨자 모집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또 입법 예고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했으면 좋을 듯 하고요. 이 개정안에서 이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이게 정말 몰라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당첨됐는데 억울하게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특별 공급이면 특별 공급,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이면 일반 공급에 대해서 좀 그냥 정말 이 서면으로만 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찾아봐가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라든지 국토교통부 지금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의무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의무 거주가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1년에서 2년의 본 청약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안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또 공급 유형별로 소득 기준도 정말 다릅니다. 이런 것들 또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LH라든지 3기 신도시 관련된 그런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계자는 청약 당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착오로 청약을 넣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소명하면 되는 거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부적격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뉴스는 지금 최근에 정말 갑자기 가계부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을 갖다가 쪼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이제 내년 내후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마지막 보루가 대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또 계약을 하셔가지고 대출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다음 주에 또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가 또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각자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이런 대출 관련해가지고 잔금 대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플랜을 좀 세우셔가지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뛰어야 대출 절벽 넘는다. 너무 기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기사긴 하지만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일단은 지금부터 뛰어야 대출 절벽 넘는다라는 지금 이미지를 보신 것처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대출을 정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신문기사를 좀 살펴보면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드라이브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정말 대출 수요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뭐 핀테크 앱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지금 출시됐던 토스라든지 이런 은행에서든 어떻게든 뭐 제2금융권에서든 이런 대출을 일단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도 대출은 정말 어려워질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가 당초 세운 목표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건데, 결국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됐고 전세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이 지금 더 어려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져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려워져 있는 것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0월, 11월, 12월을 저희가 이제 3개월 조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제 지금 가계대출 잔액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앞으로 이제 가계대출 금액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각자가 이걸 주거래은행을 갖다가 찾아가셔가지고 만약 혹시라도 잔금 대출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가지고 직접 개인별로 지금 은행을 찾아가셔가지고 주거래은행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추가 대책도 예고되는데 이게 정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제 제 아시는 지인분도 이제
대출을 갖다가 실행을 했는데 정말 어렵게 대출을 실행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서민과 실수요자가 정말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민청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피부에 와닿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근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 때문에 또 내 집 마련을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조차도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는 내년 초까지 빠르면 뭐 연말까지 늦어도 뭐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부디 정부에서 이런 부분 또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만큼은 조금 숨통을 갖다가 좀 트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대책을 좀 원만하게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면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고요. 은행별로 매달 대출 한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한은행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그래도 지금 대출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1금융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토스, 페이코, 핀다, 핀테크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은행권과 금융사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사라든지 제2금융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셔서 자금 조달을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좀 좋은 즐거운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죄송하고요. 아무튼 지금부터 뛰어야 대출 절벽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는 꼭 명심하시고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특히 뭐 계약을 갖다가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잔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분양 잔금을 갖다 치러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미리미리 지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감사 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조금 방송 광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광고를 조금 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 더샵에 보면 이 앞쪽에 보면 MBN 미디어 센터 옆쪽에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숙사 원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생 재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방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호실들이 일단 좋은 호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5만원 그 다음에 치사가 안 되는 거는 5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MBN 미디어 센터 바로 옆에 보면 이 한 동짜리가 지금 기숙사동인데 특히 이제 남동향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동향 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쪽으로 원룸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혹시 자녀가 출퇴근 때문에 또 일산 동구 서구보다는 또 삼성역 쪽으로 좀 오기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이편한 1, 2, 3차 최근에 또 이편한 201동에 지금 홈즈에 지금 나와서 또 많은 분들이 이편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데 이편한 1, 2, 3차에 또 매물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편한에 혹시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감사 스마일에 또 연락 주시고요. 끝으로 IM 삼성이 지금 이제 지금 작년 이제 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고 IM 삼성도 지금 뭐 거의 물량이 거의 소진돼 가고 있는데 그래도 잔여 물량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IM 삼성도 지금 뭐 임대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이 지금 포메인 2층에 있는 이편한 세상시티 106동 1층 109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폐업 등록 업체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삼성 미소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게 되면 이편안에 있는 물건 포함해서 삼성의 전체적인 뭐 전세라든지 매매 물건을 감사 스마일이 직접 중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방송을 갖다가 좀 지향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너무 조금 이제 문의들이 좀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광고를 조금 드렸는데 뭐 좀 기분이 언짢지는 않으시죠?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채널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상담을 갖다가 또 안 해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한 3팀 정도 해드렸는데 아무튼 어떤 거라도 제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상담 예약만 해주시고 갑자기 오시게 되면 또 그게 힘들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고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가을이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고 뭐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